검찰이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형 권평 씨의 자금 관리인으로 추정되는 고향 후배 박영재 씨의 관련 계좌에서 250억 원의 뭉칫돈을 확인했습니다. 이 돈이 노무현 정권 시절 인사청탁과 이권 개입에 관련된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검찰은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. 노 씨는 박 씨 관련 계좌에서 나온 돈과 자신은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부인했고, 박 씨도 만약 비자금이 맞다면 내 목을 베겠다며 전면 부인했습니다. 기사 보면은 액수가 일단 다 조금씩 달라요. 뭐 250억 지금 나왔지만 어느 기사에 보면은 300억이다. 뭐 조금씩 다 내용이 다른데 이 대충 어떤 돈이고 어떤 혐의인지 그 돈에 관한 얘기 좀 먼저 해주시죠. 네, 그 각 언론마다 지금 취재하고 있는 방향과 규모가 조금씩 다르고 있는데요. 먼저 동아일보 위주로 일단 설명을 좀 드리면요. 이 사건의 그 발단은 이제 노건평 씨가 실제 소유주로 알려진 KEP라는 그 전기 안전 설비업체가 있습니다. 이 검찰이 이 회사의 증자 과정을 조사해 보고 있었는데요. 그 과정에서 250억 원이 들어있는 수상한 계좌를 발견한 겁니다. 왜 수상하다고 여겼냐면요. 2005년부터 2008년 직전까지 노무현 전 대통령이 퇴임하기 전까지 뭉칫돈이 수천에서 수억 원씩 들어왔다 나간 흔적이 있었는데 이 계좌의 소유주가 노건평 씨의 측근으로 알려진 그 박영재 씨의 법인 계좌, 박영재 씨라는 분이 가지고 있는 회사의 법인 계좌였기 때문입니다. 네. 그러면 이게 측근이잖아요. 근데 네. 지금 뭐 제목을 보면 노건평 뭉칫돈 뭐 이렇게 커트는 돼 있지만 뭐 이런 표현도 있고 하는데 사실관계로 보면 지금 드러난 것만 보면은 노건평 씨 돈이다 이런 거는 지금 드러나지는 않은 거죠. 예, 그런 개연성은 이제 개연성이 있다라는 이제 추정을 하면서 검찰의 수사를 하고 언론 보도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아직 명확하게 그 돈이 뭉칫돈이 노건평 씨의 돈이다. 라는 단서는 잡혀 있지 않습니다. 다만 그 검찰에서 지금 수사하고 있는 대목은 이겁니다. 영재 고철이라고 하는 회사의 그 법인 계좌에 뭉칫돈이 들어오고 나가는 과정에서 노건평 씨가 부정한 청탁을 받고 돈을 받았는 가능성이 있는데 그 돈이 그 직접 건너진 게 아니라 이 회사의 법인 계좌를 통해서 들어간 다음 다시 흘러나와서 이런 세탁 과정을 거치는데 이 계좌가 활용된 것 아닌가 하고 의심을 하면서 이 들어온 곳과 나간 곳, 입구와 출구를 조사하는 중입니다. 예, 검찰도 그 이제 처음에 지난주인가요? 저 얘기를 할 때 노건평 씨 주변에서 수백여 원의 뭉칫돈이 발견됐다. 그래서 주변이라고 하니까 이제 지금 등장하는 인물들이 박영재 씨도 있고 다른 분들 여러분들이 이제 거론이 되는데 이 계좌도 누구 것인지 이게 명확치가 않아요, 좀 보면. 예, 지금 이제 다른 언론의 그 보도를 좀 말씀을 드리면요. 조선일보 쪽에서는 제가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노건평 씨의 측근인 박영재 씨가 운영하고 있다고 하는 영재고철이라는 회사 말고 이 박영재 씨가 이 영재고철을 접고 동부스트리라는 또 다른 이 폐기물 처리업체를 설립을 했는데 이곳에서 수상한 돈 거래가 있었던 것 아니냐라는 이제 의혹을 제기하고 있고요. 반면에 중앙일보는 또 다른 계좌를 거론하고 있는데요. 또 다른 인물입니다. 노건평 씨의 그 측근 중에는 이석주 씨라는 분이 또 계세요. 이분은 그 KEP라는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던 노건평 씨의 그 실제 소유주, 실소유주로 있는 그 KEP라는 회사의 그 형식적인 서류상의 사장입니다. 예, 지금 흐름도가 나오는 흐름들을 보면서 설명하시면 이해가 좀 빠를 것 같습니다. 그러겠네요. 자, 이 설명을 좀 제가 이 도표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. 이 KEP라는 회사는 이 노건평 씨가 실제 소유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석주 씨라는 분이 이 법인 대표로 등재가 돼 있습니다. 이 회사를 중심으로 해서 이 박연차 씨와의 돈 거래가 있었고요. 노건평 씨는 실제 회사 소유주인 것처럼 마음대로 돈을 꺼내 쓰고 입금을 하는 이 과정이 검찰에 고스란히 포착이 됐습니다. 그래서 이 회사가 노 씨의 실제 소유가 아닌가라는 이제 의심을 받고 있고요. 이 과정에서 말씀드렸던 이 박영재 씨라는 영재고철 사장의 계좌에서 250억 원이 입출된 흔적이 발견됐기 때문에 검찰이 이 부분에 대해서 수사를 집중하고 있습니다. 일단 그 영재 고철이라는 데를 조금 더 여쭤보면은 고철 회사지 않습니까? 그래서 흔히 생각했을 때는 고철 회사가 이렇게 규모가 과연 컸을까 했는데 보니까 굉장히 큰 사업이더라고요. 어떤 일을 했던 거죠? 예, 이 고철 회사는 이제 고철을 모아다가 이 수톤 한 10톤 미만으로 압축을 시킨 다음에 그 제강 회사로 납품을 하는 회사입니다.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그 조선회사라든지 자동차 회사에서 나온 이렇게 조각난 고철이 있는데요. 그걸 모아다가
그 대형 그 제철업소에 팔아 넘기는 이런 중간 처리 과정을 거치는 업체였는데요. 한 번 거래할 때마다 수억 원대의 돈이 오고 갈 정도로 규모가 컸다고 합니다. 아, 예. 원래 그랬던 회사인가요? 아니면 커진 회사인가요? 예, 지금 알려지기로는 그 중소업체들만 상대하다가 네. 노무현 전 대통령이 집권한 이후에 대기업들과 거래를 하면서 급속도로 성장했다는 게 주변의 전언입니다. 네. 근데 저 통장 계좌에 그 돈 그 흐름을 보니까 2005년부터 시작이 돼가지고 2008년 5월까지는 네. 이렇게 진행이 됐었는데 그 이후에는 딱 멈췄다고 그래요. 그래서 혹시 그 퇴임한 이후에는 이 돈 거래가 또 그런 거 아니냐. 그러니까 현직에 있을 때만 거래가 되고 그렇죠. 그런 거 아니냐 그런 얘기였어요. 예, 그런 의혹을 가지고 언론과 이제 검찰에서 조사를 하고 있는데요. 이 업체에서는, 업체나 노건평 씨 측에서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. 무슨 얘기냐면은 노무현 전 대통령 집권 시절에도 의혹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검찰 수사도 받았고 세무조사도 받아서, 무려 뭐 8억 원의 추징금도 냈고 압수수색만 8번을 받았다.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 이상 버틸 힘도 없었기 때문에 이 사업을 거의 정리하다시피 했다. 자연스럽게 문을 닫게 된 셈이다라는 게 이 박영재 씨 측 설명입니다. 근데 이제 그 검찰에서 이제 먼저 운을 떼긴 했지만 이제 뭉칫돈이 발견됐다는 소식 검찰에서 먼저 얘기를 했습니다. 네. 그래서 이제 그 검찰에서 스스로 이렇게 얘기하는 게 좀 드문데 그래서 그 어느 신문에 보니까 이게 검찰이 이제 어느 그 인터넷에 올라와 있는 글을 보고 이게 뭔가 좀 사건이 커지겠다 싶어서 미리 발표를 했다 이런 얘기가 좀 나왔어요. 예, 이슬이라는 그 닉네임을 사용하는 네티즌이 글을 올렸는데요. 이 노건평 씨를 직접 거론하면서 이 영재고처를 계좌를 수사해봐야 되는 거 아니냐는 글을 여러 차례 올렸더라고요. 그래서 이 수사가 발표되기 열흘 전부터 이런 글이 올라와서 이걸 단초로 해서 검찰이 알아보니 계좌가 발견이 됐고 그래서 언론에 흘린 것 아니냐라는 이런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겁니다. 이게 또 정치적으로 보면 또 논쟁의 여지가 약간 있을 수는 있는 게 타이밍상. 네. 그 왜 하필 지금 시점에서 이게 다시 또 문제가 되느냐 이런 쪽에 대한 이야기도 사실 만만치 않게 나오거든요. 맞습니다. 지금 그 이상득 그 한나라당 의원이죠. 그 이명박 대통령의 친형에 대한 각종 의혹이 꼬리를 물고 있는 와중이니까 전 대통령의 노무현 전 대통령의 친형인 이 건평 씨에 대한 의혹이 또 맞불 작전으로 나오는 것 아니냐는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요. 그런 해석이 나오는 데는 검찰의 발표가 명확하지 않은 데서도 좀 기인하는 것 같습니다. 예, 아무튼 공교롭게도 5월 23일 내일 모레죠. 네. 내일 모레 그 노무현 전 대통령 그 서거한 지 3주년이 됐는데 야, 납두고서 이게 뭉치던 얘기가 나와서 하여튼 정치권 뭐 검찰 언론계에서 각종 저기 뭐 추측이 난무하고 관심이 많습니다. 아무튼 검찰 수사가 이 뭉치돈에 대해서는 철저한 수사를 이뤄서 누구 돈인지 밝혀야 되겠습니다.